안녕하세요. 페이지 터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캐나다 물가입니다. 캐나다 물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싼 동네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짤 같은 거 보시면은 토론토나 밴쿠버 집값이 미국이랑 비교해도 오히려 더 비싸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는 어떤 유튜브 채널 중에 그분이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하시는 분인데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간호사를 하는데 그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뉴욕이랑 토론토 월세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뭐 캐나다 물가 살인적이다 이런 영상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 오기 전에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일자리 빨리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마트 같은 데 가면 한국보다 훨씬 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1년 정도 제가 이제 살았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캐나다 물가는 부분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싼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기는 한데 한국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의식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물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50%가량 높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50%에서 70%가량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풀타임근무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50%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서울에서 생활하던 제 입장에서는 비싼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0대 분들이 자취 같은 거 안 하시고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다가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그러다가 내가 마트도 가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놓고 보면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항목은 식료품점입니다. 제가 이번 조사에 참고한 사이트는 넘베오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위키피디아 혹은 나무위키 같은 느낌의 사이트인데요. 물가에 대해서 여기서 뭐 많은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이제 이 넘베오라는 곳에 리서치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식료품점은 한국이 훨씬 더 비싸요.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도 그렇기는 한데 일단 과일값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작년 초였나? 사과값 많이 올라가지고 뭐 사과 하나에 7,000원 한다 이랬을 때 저는 캐나다에서 사과 1kg에 3,000원 주고 사 먹었었거든요. 세일하면 3,000원, 4,000원인데 그리고 딸기 한 팩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은 5,000원, 6,000원, 7,000원 비싸면 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싸게 구하면 2,000원, 3,000원 이 정도 내면은 딸기 한 팩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넘베오 통계 자료인데 보시면 사과 바나나는 거의 반값이고 토마토나 오렌지 이런 것도 캐나다가 훨씬 싸죠. 이 외에도 뭐 멜론, 수박 이런 것도 되게 싸게 팔아요. 지금 딸기 가격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차이나타운 가서 찍어온 건데 무슨 한 팩에 1,000원 주고 팔아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건가? 이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또 차이나타운이라 왠지 중국산 같고 찝찝하고 그랬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호텔에서 10년 동안 셰프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무조건 차이나타운 가서 식료품 쇼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때우는 도매라고 해야 되나? 제공자는 똑같은데 캐나다 식료품점 같은 경우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이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런 마켓들은 마진을 적게 남기고 좀 회전을 많이 시켜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구조를 채택해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 물건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어떤 유제품이라든가 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싸요. 소고기라든가. 한국은 진짜 비싸잖아요. 뭐 한우 같은 경우는 뭐 1kg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는데 캐나다는 제가 마트 가서 보면은 소고기 1kg에 3만 원, 4만 원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부위마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캐그라는 캐나다에서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 프랜차이즈에 갔었는데 거기 스테이크가 양도 많고 진짜 맛도 괜찮거든요. 캐나다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많이 주는데 근데 스테이크만 시키면 1인분에 한 5만원, 6만원 선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소고기가 얼마나 싼지 알 수 있겠죠. 넘베오 자료에도 소고기 값은 반값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수입을 해온다는 건 싸게 먹기 위해 수입을 해온다는 건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사면 더 싸겠죠. 아무래도 캐나다, 호주,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량 농업에 최적화가 잘 돼 있고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미국처럼 정말 땅이 넓어가지고 뭐 비행기로 씨 뿌리고 이렇게 농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캐나다나 미국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닭고기랑 달걀 같은 거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넘베오 통계 자료에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긴 계란 한 판이 10,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색해보니까 7, 8천 원 하는 것 같아요, 한 판에. 닭고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긴 해요. 지금 통계자료에는 30%더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2배? 가슴살 진짜 비싸고 닭고기랑 소고기, 돼지고기가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중앙일보 자료 보시면 식료품 가격을 이제 비교해달라고 넘매우 요청을 했는데 한국은 식료품 가격이 전 세계 2등, 그리고 1등이 스위스예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스위스가 GDP가 거의 10만 달러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3배 정도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랑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근데 스위스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 500만 원 받는 나라거든요. 한국은 한 200만 원 받나? 세금 떼면 200도 안 받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데도 거의 GDP가 10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노르웨이 GDP가 9만 불 가까이 되고 아이슬란드도 한 8만 불 정도 되고요.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1등인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4배 조금 안 되는 3.5배쯤 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식료품 물가는 쌉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만 받아도 400, 500은 그냥 받는 나라들이에요. 심지어 이 나라들은 유럽에서 잘 사는 북유럽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라서 사회복지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아이들 뭐 학교라든가 대학교 이런 거 거의 다 공짜일 거고 노후보장이라든가 이런 연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겠죠. 물론 고소득자가 된다면 세금은 좀 많이 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 기사 쭉 읽어보니까 한국이 버는 돈 대비 식료품에 투자하는 비용이 남미랑 비슷하대요. 이게 엥겔 지수라고 하는데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못 사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5등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내전 중이에요 지금.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 다음 한국이라고. 좀 웃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 우리의 생활 수준은 돈을 벌어서 먹는 데 쓰는 돈은 거의 남미 수준이다. 또 이제 슈카월드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 물가를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통계 사이트를 보니까 한국은 무조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든다고 해요. 하나의 사이트만 보지 않고 여러 사이트로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의 물가, 식료품 물가는 무조건 탑 5 안에 든다 세계에서. 작년에 나온 한국은행 리포트에도 우리나라 물가가 OECD 중간쯤 되는데 중간인 이유가 음식 같은 거는 OECD 탑이고 에너지 비용, 뭐 의료 비용 이런 건 OECD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통계를 냈을 때 중간쯤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나라가 비싸게 받는 품목이 식료품,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의류 기준으로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비교해볼 항목은 의류인데 의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소문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룰루레몬, 폴로 같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북미 계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이 조금 더 비싸고 반면에 유니클로 같은 아시아의 베이스를 둔 브랜드는 당연히 한국이 더 싸겠죠. 그 외에 뭐 자라, H&M 아니면 뭐 유럽에서 온 라코스테 이런 브랜드들은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류를 봤을 때는 뭔가 의류의 바텀 가격은 조금 더 캐나다가 높은데 어떤 브랜드로 갔을 때는 한국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캐나다가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이건 정말 소비하기 나름이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집값입니다. 부동산 가격. 한국 분들이 사랑하는 부동산 가격은 어느 나라가 비쌀까?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조사하면서 캐나다가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미국이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고. 근데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토론토랑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제일 비싼 동네인데 땅값이 토론토가 서울의 반값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집을 봤을 때요. 강남 이런 데랑 비교하면 3분의 1, 4분의 1 되겠죠. 제가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느낀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고층 건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걸 빽빽하게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굳이 고층 건물 빌딩 숲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장 비용이 진짜 싸거든요. 캐나다에서 제일 비싼 헬스장이 제일 좋은 헬스장이 굿라이프 피트니스라는 곳인데 거기가 한 달에 8만 원인가 내면은 캐나다에 있는 모든 지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기구가 엄청 비싼 걸 쓰거든요. 그리고 넓기도 엄청 넓어요. 어떤 데는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진짜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5분 10분 걸리는 그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데가 한 달에 8만 원이다. 실제로도 서울에 있는 조금 좋은 기구 쓰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되고 뭐 우리나라는 연간 회원권 끊으면 좀 싸게 해주는데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좋은 기구를 쓰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8만 원밖에 안 하고 그리고 좀 싼 헬스장을 간다 그럼 한 달에 2만 원인가?
진짜 충격적인 가격이죠. 넘베오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당 가격이 비싼 도시가 서울이에요. 1등 홍콩, 2등 스위스 7위, 3등 싱가포르, 그리고 4등이 서울인데, 스위스 7위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GDP가 거의 9만 달러가 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고, 홍콩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거기도 GDP가 캐나다랑 비슷한데 5만 불 정도 되는데, 홍콩은 어떤 비즈니스 특화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부동산 임대료로 돈을 벌고, 제 친구들 중에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은 캐나다 임금이 너무 낮다고 그러는 거예요. 홍콩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적인 기업에 다닐 경우에는 세후 한 400은 받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홍콩 이퀄 중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중국이랑 홍콩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온 친구들은 어디서 왔어? 그러면 꼭 홍콩에서 왔다고 하지 절대로 중국에서 왔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부동산 얘기로 돌아와서 서울의 평당 가격이 토론토의 아파트 평당 가격보다 2배 정도 비싸고,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걸 봐도 캐나다 매물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5억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럼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4,400만 원 넘었다고 봤고, 강남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죠.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제가 올해 초에 우연히 발견한 건데 토론토 콘도가 2억에 팔렸어요. 2억에.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2억이면은 진짜 조그만한 원룸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게 금매고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는 하는데 이게 한 16평 되는 거거든요. 6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니까 평당 1,000만 원 초반대예요. 2억이면은.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평수가 표기된 평수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33평이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주거하는 넓이는 25평, 84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거주하는 면적을 표기하는 거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20평이 넘는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2베드, 3베드 이런 경우는 보통 1000스퀘어피트 정도 하는데 이게 평수로는 30평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 40평짜리 아파트예요. 만약에 최저임금을 받아서 내가 혼자 살 아파트를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20평짜리 산다고 해볼게요. 평수는 그냥 표기하는 평수대로 한국식 평수대로 표기하고 캐나다 평수대로 표기했을 때, 왜냐면 우리는 그 돈을 다 내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 20평이면은 평당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한 9억 정도 하겠죠. 4,500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평당 9억, 10억 할 텐데, 그러면 최저임금 받았을 때 우리나라는 한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4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연봉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한 5억, 6억 정도 하니까 한 15년 정도만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캐나다가 세율이 더 높기는 한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트 물가는 더 싸고 아낄 여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외식을 안 하면은. 더불어서 연금 보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연금을 정말 못 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만 받고 연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월에 160만 원 정도는 보장해 준다고 토론토 변호사님이 하는 걸 봤거든요. 만약에 40년 정도 열심히 근무를 했다고 치면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은 넘게 받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생활비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많이 받아야 한 200만 원 받을 거고, 정말 못 받는 분들은 3, 40만 원 밖에 못 받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은퇴고 난 이후에는 이거보다 더 줄어들겠죠. 근데 렌트비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일단 아파트가 다 크고 우리나라처럼 5평, 6평짜리 원룸이 없고, 두 번째로 전세 제도가 없죠. 전세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자율이 싸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2% 이렇게 전세 대출이 나오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다 보니까 렌트 아니면 사는 건데, 워홀 오신 분들이 다 렌트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는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도 이제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월세화 된다 그러면은 더 렌트의 가격은 그 부지의 비용, 자산 가격에 비례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서울이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리고 캐나다가 더 비싼 이유가, 캐나다에서는 집 그러면은 하우스거든요. 우리나라는 집 그러면 아파트를 떠올리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하우스를 떠올려요. 근데 하우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작은 하우스도 이제 마당을 끼고 있으니까 보통 6, 70평 정도 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하우스의 경우는 마당까지 해서 100평은 기본적으로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2층 있고 베이스먼트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아파트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33평짜리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하우스가 2배는 크죠. 마당까지 합치면 3배, 4배 클 거고요. 그런데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면 하우스를 사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10억에서 15억 주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죠.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밀리언 달러, US 달러로 1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서울 강남으로 가면은 서초 뭐 잠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30평짜리 아파트 20억 30억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의 그 위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올해 초에 LA에 산불이 났었죠. 근데 그때 LA에서 탄 고급 주택들이 2 밀리언 달러다라고 했는데, 2 밀리언 달러면 28억이잖아요. 28억 2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8억 29억이면은 한국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30평짜리 하나 살 수 있겠죠. 헐리우드가 있는 LA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고급 주택들의 가격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가격과 비슷하다. 근데 고급 주택 평수를 생각했을 때는 서울이 LA에 있는 고급 주택보다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비싸다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통계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제가 또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채널에서 미국 부동산 유튜버랑 콜라보한 채널이 있었는데, 맨하탄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 2 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가격으로 26억이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은 서울 서초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토론토보다는 서울이 훨씬 비싸고, 서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다. 문제는 GDP는 많이 꿀리죠. GDP는 전 세계 30위권인데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 세계 4등, 5등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국 먹고 살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무조건 서울이 더 비싸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 캐나다가 더 비싸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험이라든가 머리를 자른다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되게 비싸게 듭니다. 머리 자르는 비용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한국은 뭐 좀 싼 데 가면 10,000원, 그리고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자를 수 있는데 여기는 한 40,000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괜찮다 싶을 때는 10만원 가까이 달라고 하고요, 커트 기준으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우리나라가 유독 커트 가격이 낮다고 듣기는 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워낙 미용실이 많다 보니까 좀 싸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워낙 그분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죠.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용사를 하면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커트 스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자른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약간 스타일의 취향 차이기는 한데, 한국식은 한국 분들이 확실히 잘 자르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빨리 잘라요. 좀 여기 제가 현지 미용실도 가보고 한국인이 이용하시는 미용실도 가봤는데, 현지 분들은 되게 손이 좀 느리더라도 되게 정성스러운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당연히 음식점도 비싸지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먹는 거랑 나가서 사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집에서 해먹는 거랑 나가서 사 먹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친구랑 둘이 사는데 한 달 식비로 뭐 외식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이 안 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로서리 비용, 그러니까 식료품점에만 가는 비용 합쳤을 때는 60만 원 이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먹기 나름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과일 많이 사 먹고 고기 많이 사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식을 선호하실 경우에는 그로서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 식료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세금도 붙고 그럴 테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인마트가 물건이 더 비싼 편이에요. 물론 더 싼 것도 있기는 한데, 심지어 한국 음식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일이나 고기 이런 것들은 캐나다인 마트보다 오히려 한인마트가 더 비싼데, 근데 뭐 딱히 더 품질이 좋다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느껴진 게, 우리나라 택배 하시는 분들은 다 뛰어다니거든요, 아파트에서. 제가 한 번도 슬렁슬렁 걸어다니시는 분을 못 봤는데, 캐나다 택배 기사들은 다 걸어다닙니다. 제가 뛰어다니는 택배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건 되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밸류, 기본적인 노동의 밸류가 높은 거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을 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생필품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걸 치환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시간의 가치가, 되게 시간의 밸류가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적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인간 자체의 가치가 높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외에도 캐나다는 에너지 비용은 확실히 한국보다 비싼 것 같아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뭐 대중교통 비용 이런 거는 캐나다가 훨씬 더 비쌉니다, 한국보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한 번 타는데 3.3달러, 그리고 월간 패스로 끊으면 156달러, 학생의 경우는 한 12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번 타는 게 우리나라처럼 환승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3.3달러를 내면은 2시간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죠. 맨날 늦고 고장나고, 그리고 지하철 버스 엄청 더럽고, 여기 노숙자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1,000원 내면은 되게 쾌적하고 정시 오는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3,000원을 내고 되게 안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비싸죠. 아, 그런데 한국의 서비스 비용이 더 비싼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결혼식 비용입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결혼식 비용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캐나다에서 결혼을 못하고 저기 남미 가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들어? 그랬더니 한 4만 달러 든다는 거예요. 4만 달러면 4천만 원인데,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중에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 이하로 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좀 많이 쓰면 6천, 7천, 좀 잘 사는 친구들은 억대까지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데, 결혼식 비용이 4천만 원이 비싸다고 한다. 그건 뭔가 인지부조화가 오는 케이스였는데, 네, 저는 또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가 비싸, 집값 비싸, 결혼식 비용 비싸. 근데 내 월급은 싸. 인간의 노동의 가치만 싸고 다 비싼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나 뭐 식료품 가격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한 3만 원 돼야 될 것 같은데, 만 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결론은, 한국은 헬조선 하는데 정말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